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는 윤익은 경찰청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 참사 당일 충북 제천 캠핑장에 있었던 윤 청장이 처음으로 음주 사실을 시인했는데요. 당시 서울에 대형 집회들이 예고돼 있었고 할로윈 축제에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술을 마신 게 적절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윤 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비서실이나 상황계통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의원님 지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만 당시 제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이 13만 준 군사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네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근데 무슨 사생활 운운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 인정하고요. 제가 이번 사실은 참사를 계기로 제가 뭐 주말을 포함해서 제 사생활에 대한 이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뭔 다짐을 하세요? 책임을 지시면 되지. 예.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네, 이런 경찰청장의 답변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여야 위원들은 압사 신고를 받고도 부실 대응한 경찰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손유정 기자가 어제 청문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압사 관련 우선 조치하라. 압사 신고 접수되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사 났다는 거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고 일상적인 축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100건이 넘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그리고 비명소리가 섞인 이런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때도 지휘보고 안 하셨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는 그 시간대에는 신고가 평균적으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경찰이 인파 관리보단 마약 등 강력범죄 대응에 무게를 둬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의혹은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에 그리고 그 우선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올해 인파 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동대를 배치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마약 배치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인파 관리를 위해서는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이 묵살했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다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청에 기동대 파견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경찰 기동대 파견 요청한 적 없습니다. 이임재 증인이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정현욱 부하 직원하고 이런 게 참 좀 죄송스러운데 분명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몰랐다는 게 자랑이야? 사람을 잡아야지 날 그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소방대원은 당시 참혹했던 현장과 열악한 구조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이런 청문회장에서도 여야 사이에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초반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보좌진의 이른바 몰래 촬영 논란이 쟁점이 된 건데요. 지난달 29일 기관보고 정회 이후에 용 의원 측이 전주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대화를 촬영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당시에 회의가 파행했던 게 다시 쟁점이 된 겁니다. 국정조사 기간을 4일 남기고 진행된 첫 청문회에서 이 같은 언쟁이 20여 분 동안 이어졌고요. 유족들은 한숨을 쉬면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보고 오시죠. 그날 있었던 이 촬영은 도둑 촬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용해인 의원님의 이번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이번 국정조사의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이런 행위이자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촬영을 지시했다거나 하는 말씀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도찰 내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홍보활동하셨으니까 회의장을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비워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한데요. 청문회 현장 잠시 보고 올까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 현장입니다. 이러니까 이 불쌍한 159명의 젊은이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국민이 누굴 보고 믿고 살나. 자, 부실 대응에 대한 민주당 김교웅 의원의 질타가 끝나고요. 우상호 위원장이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데요. 이어서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바로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주혜 의원은 서울 강동구청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전 의원은 약 20분 정도 행사장에 머문 뒤 청문회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가는 중에 청문회 생중계를 받고 질의 순서를 바꿔 충분히 한 만큼 국조특위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혹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는 이제 한 번만 남게 되는 만큼 이런 행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은 7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또 안전운임제 등 해를 넘긴 일몰 법안 처리,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범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면서 만약에 1월 임시국회를 열 거라면 이 대표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결과가 나오고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지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야 실마리가 풀릴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여야의 속내는 뭘까요? 박기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아니 제가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민주당이 방탄할 의사가 없는 것이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측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는 건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전운임제 문제 등에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거대 야당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야 하는 여당과 민생 경제 기치로 사법 리스크 국면을 뚫고 대한정당 이미지를 굳혀야 하는 야당이 충돌하면서 제2의 예산안 정국이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주자들 사이에 수도권 출마론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달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수도권이 중요하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당권 주자들이 수도권 출마 선언을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께서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총선은 한마디로 수도권 대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총 49석 중에 국민의힘 7석, 경기도 59석 중에 국민의힘 딱 7석, 그리고 인천 국민의힘 1석, 13석 중에 1석, 그리고 저 무소속 1석이 보태져서 2석, 총 121석 중에 딱 16석밖에 가져오지 못한 결과 오늘날까지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안철수 의원은 호응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수도권 의석을 늘려야 한다면서 당대표 후보들의 수도권 출마 주장에 힘을 실은 겁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공천파동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영남에서 일어납니다. 서울은 박빙이다 보니까 함부로 그 지역에서도 안 사는 자기 사람 꽂아 넣었다가는 떨어지니까 서울은 잘 못 건드리고 수도권 말고 영남 쪽에 멀쩡한 의원들을 막 건드리면서 다 잘라내고 자기 친구 심는 겁니다. 그러면 영남에서야 할 수 없지 우리 후보들을 뽑지만 수도권이 전멸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멸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안철수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죠. 자, 이렇게 수도권 당권 주자들이 한 팀으로 공세를 펴자 영남 기반의 김장연대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면서 한간 소리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당 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아니 지금 아픈 것은 동쪽에서 아프다 그러는데 서쪽에 가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한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 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을 뽑아놓은 그 당 대표를 뽑아놓은 그 당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건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친윤 장재현 의원은 수도권 출마로는 지역민을 무시한 패륜적인 발언이라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자, 그러자 윤상현 의원은 과거 장재현 의원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게 적진 출마를 요구했던 걸 거론하면서 소장파였던 장재현 의원이 이제는 꼰대가 된 거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런 신경전의 배경은 뭘까요? 권남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둘러싼 신경전은 표면적으로는 여당 내 지역 세력 간 기싸움으로도 읽힙니다. 하지만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컷오프 그리고 결선 투표라는 전당대회 규칙과 맥이 닿아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기준 군소 후보 입장에선 일단 4명 안팎으로 가닥이 잡힌 컷오프의 벽을 넘기 위해 존재감을 부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도는 높지만 아직 뚜렷한 연대 주자가 없는 후보 역시 과반 투표자가 없을 때 치러야 하는 결선 투표를 대비해 우군을 확보해둬야 합니다. 특히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막판 출마 여부까지 맞물려 다른 주자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직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나경원 전 의원은 수도권 당대표론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당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수도권에서 정치한 거 생각하면 제일 오래 했죠. 여러 수도권의 민심을 제일 잘 알고 또 수도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수도권의 민심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나가라 말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업무를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더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는데요. 전당대회 룰 변경이 자신의 당권 도전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장연대, 수도권 연대를 싸잡아서 비판하면서 자기 길을 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요즘 연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윤심파리를 하고 또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으니까 연대 무슨 김장연대가 뭡니까? 수도권 연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그 수도권은 그거는 총선을 이기려면 수도권에 이겨야죠. 수도권에 이기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수도권을 이기느냐 그 질문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요새 연대가 유행인데 제가 트렌디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나면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파면, 이도 안 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만큼
1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전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